전 세계 음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4년 1월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음악 전문가들을 당황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수가 K-팝이 아닌 K-트로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임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성과의 뿌리를 찾아가면 그곳에는 한 사람의 특별한 음악 철학이 있었습니다. 1991년 경상북도 포항, 임영웅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음악적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부르시던 옛날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가 즐겨 듣던 트로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트로트는 젊은 세대에게는 관심 밖의 음악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옛날 노래를 좋아하니? 친구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트로트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 삶의 애환과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진정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 임영웅은 처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고향역을 불렀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아이돌 노래나 발라드를 부르는데 혼자서만 트로트를 선택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웅성거리던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15세 소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깊은 감정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저런 감정 표현이 가능하지? 선생님들마저 감탄했습니다. 그날 임영웅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진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임영웅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트로트로는 미래가 없어. 진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음악이야. 다른 길을 생각해봐.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음악을 취미로 하면 되지 않겠니? 하지만 임영웅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비전이 있었습니다.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2016년 임영웅은 마침내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앨범 사랑해요. 그대를은 음원 차트에서 100위 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공연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작은 지방 축제나 경로당 공연이 전부였습니다. 음악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 트로트를 하려고 하나? 시장성이 없는 장르 아닌가? 심지어 동료 가수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차라리 발라드나 댄스 음악을 해보지 그래. 무명 시절 3년간 임영웅은 매일 연습실에서 보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발성 연습, 감정 표현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왜 이 음악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는지, 어떤 감정적 코드가 숨어 있는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전국의 트로트 대가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송혜 선생님, 태진아 선생님, 남진 선생님. 젊은 친구가 참 열심이네. 선배들도 그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아직 인생의 깊이가 부족해. 혹독한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운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제작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과연 시청률이 나올까? 제작진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트로트의 대중적 어필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디션 준비를 위해 더욱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오디션 과정에서도 편견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젊어 보여.
트로트 가수 같지 않네. 목소리는 좋은데 임팩트가 부족해. 심사위원들의 첫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이 보금자리를 부르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곡에 담긴 그리움과 애절함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기교보다는 감정, 목소리의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이 돋보였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장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잘한다는 평가를 넘어서 사람들이 이명웅의 음악 철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트로트를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있어. 젊은 감각과 전통이 만나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네. 음악 평론가들의 분석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이명웅만의 독특함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홍시를 부를 때는 원곡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를에서는 전통 트로트의 미학을 젊은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그의 무대 매너였습니다. 과장된 몸짓이나 의도적인 애교 대신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트로트의 본질은 삶의 진실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한 그의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이명웅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선택했습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노래에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수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로트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무대에 선 이명웅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기교나 테크닉이 아닌 순수한 감정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기립박수였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 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시청률이었습니다. 결승전 시청률 35.7%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트로트가 이렇게 현대적일 수 있구나. 젊은 사람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악이네. 시청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승 후 이명웅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음원 차트에서는 그의 노래들이 상위권을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변화는 팬덤의 구성이었습니다. 기존 트로트 팬층인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팬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다니. 세대 갈등 해결사네. 가족 단위 팬덤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월 이명웅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트곡이 음악방송 1위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트로트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 음악계 관계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웅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 즈음부터 이명웅의 음악 철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발매한 정규 앨범 IMHERO는 그의 음악관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록,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함했습니다. 장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느냐입니다. 앨범 소개에서 한 그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자작곡 런던보이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록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적 정서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트로트의 미래 모습이다.
음악 평론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이명웅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그의 음악을 접한 해외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코리언 트러디셔널 뮤직 미츠 마던 센시빌리티. 외국인들의 댓글이었습니다. K-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6월 발표한 자작곡 모래알갱이는 그의 작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정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이런 감성적인 곡을 쓸 줄 몰랐어. 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0월에 발표한 두 오다이는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EDM 장르의 이 곡은 발매 3시간 만에 멜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EDM을? 음악계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에게는 일관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2023년 말 드디어 그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모래알갱이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 102위에 진입한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로는 최초였습니다. 한국의 트로트가 빌보드에 국내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해외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한국 가수는 누구인가?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다. K-팝에 익숙했던 해외 팬들이 K-트로트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모르면서도 그의 노래에 감동받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언어를 넘어선다. 해외 팬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두 오다이 96위, 온기 161위, 천국보다 아름다운 169위까지 총 4곡이 연속으로 차트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K-팝 아티스트들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인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남자 솔로 가수로 이명웅이 선정되었습니다. K-팝 가수들을 제치고 이는 이명웅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 어필을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그의 위상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24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으로 10%를 넘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멜론에서는 누적 스트리밍 10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솔로 가수로는 최초였습니다. 2024년 멜론 연간 차트에는 총 10곡이 진입했습니다. 단일 아티스트로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한 해를 이명웅이 장악했다. 음악계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단독 공연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공연을 음악계가 놀랐습니다. 6만 명을 수용하는 이 거대한 공연장에서 단독 공연을 한 솔로 가수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온 관객들이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주 휴가를 내고 온 64세 교민,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21세 알렉사, 캐나다와 애틀랜타에서 온 60-70대 관객들. 이명웅 보려고 돈 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해외 팬들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2024년 말 이명웅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리사이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6일간 총 10만 6천 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이 공연에서도 해외 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 팬들, 이명웅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세대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 전도사다. 언론들의 평가였습니다. 2025년 1월, 또 다른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신곡 순간을 영원처럼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91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명웅은 총 5곡을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에 올린 기록을 세웠습니다.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K-팝 다음은 K-트로트인가? 하지만 이명웅의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이었습니다.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감동,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는 힘. 한때 구시대의 음악이라고 무시당했던 트로트가 이제는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로 세계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명웅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확고한 음악 철학이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였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